반갑습니다. B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공안직 칼리 배우시는 분들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같은 무술가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주제인데 저는 본업적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라서 어떤 무술을 딱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무술을 수련해온 배경이, 스파링 위주의 어떤 무술 위주로 했으니까, 무기술에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무술의 기본적인 훈련 양식이나, 형태를 보면 이 무술이 실전성을 내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스파링 위주로 어느 정도 훈련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대번에 감이 와요. 예. 저번에 재미난 이제 그 주제를 그 칼리 동료 지도자 한 분이 이제 던져 주셨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아베니코 설명을 할 때, 이제 만약에 그게 검리에도 안 맞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베니코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내리고 가야 돼요. 아베니코가 이렇게 갈 때 손등이 하늘 위로 간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관절상 무리 안 가고 사실은 이건 아베니코라고 보기 힘들어요. 저도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할 때, 그 전에 제가 혼자서 연구할 때 이 아베니코 부분이 사실은 저는 손등이 하늘 위로, 손등이 아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손등이 이 수평으로 보면서 이렇게 트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무술을 떠나서 관절 구조상 말이 안 되는 동작이라서 설마 이렇게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밑에 쪽도 마찬가지예요.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할 때 거기 대표님이 국내에서 뭐 어쨌든 제일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라서 그분한테 이제 확인을 받았을 때는 이제 손등이 옆면으로 가게 했죠. 이게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유파불문하고, 아베니코는 패키티 쪽에서 위틱이라 위틱 맞죠? 아베니코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이 사실 위로 가거나 손등이 아래로 가는 거는 관절상 아무 무리 없어요. 이거는 진검이압에도 맞아요. 진검으로 벨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아베니코 개념에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동료 칼리 지도자분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취지는 칼리라는 무술 자체가 필리핀 현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검이나 조선의 무인들, 조선검을 사용하는 무인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 농기구로 활용되는 거, 뭐 벌목도라든지, 그죠? 뭐 카람빗이야 바나나 따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 그냥 흔하게 쓰는 농기구와 같은 형태이다 보니까 아마 본인 생각에는 이런 위틱 이런 것도 그냥 뭐 진검을 들고 있다가 이게 뭐 뵐 수 없는 상황일 때, 그죠? 그런 상황일 때 그냥 옆면으로 풀이 쳐든지,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울창한 숲 속에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벤다에 초점을 둔 일본 전통 무술이나 뭐 한국 전통 무기술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칼리는 그런 맥락이 있을 것 같다.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무술이란 거 문화를 떼놓고 볼 수가 없거든요. 문화의 한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무술을 연구하거나 접할 때는 해당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그 무술 모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인데, 대신에 이제 관광 부분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도나 해동 검도나 일본 무기술이나 한국 무기술이든지 간에 그러한 차원에서 좀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칼리의 자유분방함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사무라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군인 이 얘기는 또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방협화 정책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군인들 위주의 어떤 무술이 전승되는 형태인데,
뭐 양손검을 가지고 있다가 원래는 목적은 베는 거죠. 베는 건데 만약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뭐 날이 손상돼 가지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를 몽둥이처럼 휘둘러야 된다면 오케이, 그건 가능하죠. 뭐예요? 원칙과 예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본 무술의 경직성, 칼리의 개방성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과 예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술이 경직성이 있어서 도검은 무조건 벤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가 없어가지고 전쟁터에서 이걸 몽둥이처럼 휘둘려야 될 때는 당연히 휘둘러요. 그거는 그 해당 무술의 경직성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베니코의 그 회피나 방어 동작으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아베니코가 공격, 그 다음에 특히 중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물체를 아베니코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인체 구조상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지적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니코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어떤 무술이든지 간에 무술 훈련 프로그램은 해당 목적 하에서 이 무술의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예외를 설정하는가가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먼저 중요해요. 그럼 무술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호신이죠. 내가 위기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 환경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도구를 활용할 때 도검이란 건 기본적으로 도검은 목적은 베는 용도예요. 맞죠? 납작하잖아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베기 위해서 그 물체가 진화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냥 충격량을 주려고 타법식으로 충격량을 주려면 납작할 이유가 없어요. 둥구스름해야 돼요. 그래야지 충격 강도에도 그 충격량이, 그 무기가 분산이 잘 되고 충격량을 버틸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를 칠 수 있다고요. 타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기의 형태에 따라서, 무기의 목적에 따라서 무기의 모양이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검은 납작하죠. 기본적으로 납작한 물체는 일단 베는 거예요. 찌르거나 벤다고요. 그러면 도검의 원칙은 벤다는 게 기준점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뭐 일본의 무사도도 아니고 조선의 뭐 무술의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칼리의 어떤 개방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 물체에 대한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몽둥이처럼 휘둘러야 된다면 그렇게라도 휘둘러서 내 몸을 지켜야죠. 그 다음에 뭐 밀림이나 정글에 낙오됐어요. 이거를 내가 그냥 톱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땅을 파는 삽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죠. 이거는 예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응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칼리의 기존 훈련 체계를 보면서 제가 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해외 칼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맹신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양반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예외 상황을 핵심 축으로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칙을 중심으로 예외를 설정하는 이유는 원칙이 모든 복잡한 현실을 다 대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예외 상황을 설정하고 예외 상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예외는 극히 예외일 뿐이에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여기에 핵심 축으로 넣어버리면 이 무술의 효용 가치는 확 떨어져요. 아베니코라는 기술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예외 상황에서 쓰는 기술 체계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라탄 스틱을 제외하고는 안 돼요. 그게 무게가 조금만 나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아베니코 모션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중량이 약간만 나가도 요 다 망가져요. 이 관절 자체가 다 망가진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스포츠 의학에 있어서 최소한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절은요, 이렇게 회전을 줘버리면 안 돼요. 맷돌 가듯이요. 그럼 관절이 다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모션으로 보완점을 둬도 안 돼요. 이거는
라탄은 돼요. 라탄은 가벼운 거. 근데 라탄도 가벼운 거 여러 번 해보세요. 되는가? 관절 손상돼요. 이거는. 아베니꼬로 공격할 때. 말했죠. 공격할 때. 타법도 안 되고 베는 것도 안 됐죠. 아베니꼬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소위 말해서 무술 사기꾼이나 아니면 저는 이제 전술 사기꾼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무술가지만 이 무술가들 중에서 본인의 무술, 그러니까 사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사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상품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무술가가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 교육 상품이 실제 실용성이 없거나 실제로 대상자, 소비자에게 그 상품의 효용 가치가 없는 거를 포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팔 때 그게 사기꾼이죠. 맞아요. 무술 사기꾼이나 요새는 제가 볼 때는 군인 출신 사기꾼도 많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특수부대를 나왔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실전을 겪었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도 사기꾼과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나뉜다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깨놓고 얘기합시다. 군 특수부대가 맨손 무술 능력이 뛰어나요? 택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검도 지도할 때 별의별 특수부대원들 다 왔다 갔다 해요. 출신. 그 다음에 제가 관리 제자분 중에 진짜 실제 군 특수부대의 교육 담당관 하신 분이 있어요. 장교 출신자분 중에. 이분 단적으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군인들의 맨손 무술 능력은 제일 일반인보다 약간 낮았으면 나았지 그렇게 막 무술가보다 낫지 않아요. 이래요. 왜냐면 할 시간이 없어요. 총이 주가 되는 전장에서 총기를 숙달시키는 데만 시간이 다 보내요. 그 다음에 훈련만 해요. 군에서. 맞잖아요. 지금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맨손 무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어요. 근데 무슨 군 특수부대를 나오거나 무슨 정보 요원이면 무슨 살상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네. 제가 볼 때 일반인보다 좀 나은 수준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면 주짓수만 놓고 봅시다. 주짓수. 저는 주짓수를 잘 모르지만 주짓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보다 군 특수부대 주짓수 능력이 더 뛰어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론 예외도 있죠, 당연히. 내가 이제 특수부대를 이제 직업으로 다니면서 또 따로 주짓수나 무슨 무술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예외고.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무술 사기꾼도 그렇고 무슨 군경 출신이다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제 일부예요. 일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사기꾼들은 예외 상황을 마치 실전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한다고요. 예외 상황을.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내가 무슨 전장의 실전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는 이거 도검으로 베는 거 안 돼. 그냥 옆면으로 후리쳐야 된다면 후리쳐야 돼. 그건 예외 상황이겠죠. 자기가 겪은 아주 단편적인 상황 속의 예외 상황이겠죠. 그게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실제 실전을 겪었다고 주장하시는 특수부대원들을 만나서 또는 군경이라 합시다. 경찰도 사실은 살벌하죠. 예전에 조폭 전담 경찰 형사기동대 분들 되게 살벌한 상황을 많이 거쳐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다 인터뷰를 하거나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직간접적으로 딱 부류가 나뉘어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주제라서 제가 다음에 한번 이제 페북에는 제가 글로는 많이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실전을 겪은 분들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황을 얘기해요. 이 상황을. 원칙이 있고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에 충실하다면 예외적인 상황은 자신의 응용 능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임기응변으로 파헤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 상황을 자꾸 설정을 해서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그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니까 제 전문 분야에 빗대서 얘기하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의 본질에 맞는 원칙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도구를 예외적으로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 상황을 훈련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 메인 축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추상적이죠. 제가 그 무술 그 관장님들 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제 본인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문을 원하시거나 좀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낌없이 조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무술 단체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무술 관장님들은 본인들 지금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거나 아니면 타당성을 검증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자문을 요청하시면 제가 코칭 해드려요. 무료로 해드려요. 대신에 물물 교환을 해야죠. 물물 교환. 맞죠? 그러니까 뭐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좀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진짜로. 조금만 약간만 좀 개선이 들어가면 방법론적으로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무술 관장님들이나 그 대표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운영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점들을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물교환으로.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아주 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수단 그리고 어떤 원칙과 예외를 설정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수련생분들은 사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련생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무술 관장님들 또는 무술 단체 대표님들이 어떻게 지금 뭔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